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신고, 지정, 등록, 또는 허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점포 개설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다음 내용은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찍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26번의 답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 허가받는 내용은 아니고 다 등록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점포를 열게 되면 항상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시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7번의 2번이에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경우 올라가기 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경우 내려가기 전에 최적의 입지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경우는 올라간 후 지점, 그리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경우 내려간 후 지점이 최적의 입지가 되겠죠. 29번 소매 점포의 접근성에 관한 내용,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접근성, 옳은 내용은 바로 2번입니다. 점포를 건축성 후퇴하여 위치시키면 시계성, 인지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 접근성을 얘기할 때 건축성 후퇴 얘기를 하는데요. 건축성 후퇴 같은 경우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노로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것을 건축성 후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포를 건축성 후퇴해서 위치시키면 시계성, 인지성을 떨어뜨려요. 1번은 왜 틀린지 한번 볼게요. 점포의 입구는 1개 이상으로 구축해서 고객이 출입할 때 접근하기 좋게 만드셔야 되고, 3번은 왜 틀렸냐면 보도의 폭이 좁을수록 보행자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소매점에 대한 시계성이나 인지성이 낮을 수가 있겠죠. 4번은 계단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목적성이 좀 점점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목적 구매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접근성이 시계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말로 이 접근성과 시계성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35번 넬슨의 소매점의 입지를 선정시켜야 할 때 8가지 원칙 중 향후 생길 수 있는 경쟁 점포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사업장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된다는 원칙은 넬슨의 8가지 원칙 중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된 거는 경쟁 점포의 회피 원칙. 좀 쉬운 내용이었죠. 넬슨의 원칙은 상권 잠재력, 성장 가능성, 접근 가능성, 중간 차단, 누적적 흡입력, 집적 흡입력이라고 합니다. 양립성, 경쟁 회피성, 경합의 최소성이란과 같은 말이에요. 경제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권 분석 방법은 구변적 모형, 기술적 모형 방법과 구분될 수 있어요. 이 중에 기술적 모형, 같은 말로 서술적 모형이죠. 이것과 방법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유추법이에요. 기술적, 서술적, 유추법. 기술적, 서술적, 유추법.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세요. 40번. 최근 상권 분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GIS, 지리적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리적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5번이 틀렸어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상권의 중첩을 표현하는 이런 작업이 한계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되고요. 지도에서 점선면, 개별 지도 형상 충분히 가능하고 GCRM, 온라인으로 고객 관계 관리도 충분히 기본 틀을 제공할 수도 있고 주제도 작성, 데이터 및 공간 조회, 버퍼링을 통해서 효과적인 상권 분석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42번. 다음의 입지 조건 중 도로의 구조나 통행로의 특성에 따라서 입지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T자형, C자형, 평지, 그리고 방사형이 있어요. 방사형은 이런 모형들이 있는데요. 헷갈리실까봐 그림을 좀 넣어놨어요. 5번이 틀렸는데 방사형 도로에 있어서 교차점은 통행에 집중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를 체크해두세요. 상권과 입지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지와 상권의 각각의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상권 평가 항목에는 우리가 주변의 거주 인구, 유동 인구, 경쟁 점포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입지 평가에는 점포 면적, 충수,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점포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점포의 속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지를 강화한다, 점포의 속성을 개선한다. 상권은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분포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거나 점포의 매출을 발생하는 지역의 범위예요. 입지는 점포를 경영하기 위한 선택 장소, 그 장소의 부지, 그리고 점포 주변의 위치적 조건을 의미하고, 상권은 일반정한 공간적 범위, 표현되고 입지는 일정한 위치에 나타나는 주소, 좌표를 가진 점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48번. 경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디나 갈등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인데, 상호작용적 공정성이란 경로 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에 대한 지각을 뜻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할당이 이것이 아니라 경로 구성원들이 공정한가, 이것을 지각한 것을 상호작용적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맞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경로 구성원 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넓은 맥락에서 갈등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수평적 갈등, 바로 동일 경로 단계상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수평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직적 갈등은 제조업체, 도매상 서로 다른 경로 체크해 주셔서요. 기억해 주세요. 수직적 경로는 다른 경로입니다. 그리고 분배적 공정성은 분쟁을 해결하거나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 요거 두 개 헷갈리실 거니까 요거 두 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하면 체크 한 번, 두 번째 공부하면 두 번째 체크, 맞으면 이해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기출문제 3번 이상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49번.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격 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것의 가격 결정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구매를 유도하려면 최저 수용과 유보 가격이 아니고 최저 수용 가격과 중거 가격 사이에서 가격을 설정하셔야 돼요. 최저 수용 가격은 뭐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이 정도면 되겠어 하는 돈에 대한 값어치예요. 자, 1번 맞는 내용 한번 볼게요. 제품이 소비자들의 유보 가격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은 비싸 하고 인식하는 거죠. 최저 수용보다 낮으면 가격은 싸다고 인식하지만 품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죠. 3번.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지각하는 가치 수준에 맞추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 기준으로 한 가격 결정법입니다.